지난 6월 9일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S&P에서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의 안정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지난 7월 29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무디스, 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로 꼽히는 피치에서 최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는데,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충격으로 소비 지출, 투자, 그리고 해외 수출이 급감해 경기가 가파르게 축소된 것을 이번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미 3만 명이 넘었고, 특히 7월에는 그 수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며 일일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기는 등 현재 일본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영향력 있는 국제신용평가 회사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이 시점에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조용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의견 공모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일본 언론에서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죠. 도쿄전력에 의하면 이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장치를 이용해 정화 작업을 마친 뒤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할 계획인데, 여기서 문제는 알프스 정화 작업을 마친 오염수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그중 80%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의견 공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의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로벌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나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도록 주장했죠. 그린피스의 한 활동가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위치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조만간 의견 공모를 마치고 올해 안에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접한 국가의 시민들에게 있어서 삶에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는데, 현재 그린피스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서한과 함께 한국 시민 8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린피스 외에 한국의 어느 교수 역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해 그 위험을 알리려 영상까지 만들어 전 세계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성신여대의 서경덕 교수로 도쿄올림픽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 세계인들이 도쿄올림픽 때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시리즈 영상을 영어로 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 널리 전파하고, 또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신화통신 등 세계 주요 20개국의 60여 개 주요 언론 매체에 트위터를 통해 이 영상을 제보하는 등 실천력 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서경덕 교수는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 문제 외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명 구남도라 불리는 하시마 탄광 한국인 강제 노역입니다. 특히 MBC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무한도전 방송 중 배달의 무도 하시마섬의 비밀 편이 지난 2015년 9월 12일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방송이 나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하시마 탄광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유네스코에 구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정보센터를 설치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며 역사를 바로 알리는 조치를 취하겠다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까지 일본은 마치 약속은 깨라고 있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죠. 일본 도쿄에 위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구남도 역사에 대해 오히려 한국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는데, 이에 서경덕 교수는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숨기는 것도 모자라 메이지 시대의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일본의 심각한 역사 왜곡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카드 뉴스를 만들었죠. 이 카드 뉴스는 서 교수가 직접 구남도를 방문해 촬영했던 사진 5장에 한국어와 일본어는 물론이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진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Keep Your Promise 라는 문구를 담은 한 장의 카드를 추가해 총 6장으로 구성된 카드입니다. 현재 군함들을 관광지로만 홍보하며 이를 마치 자랑거리인 것처럼 여기는 일본 정부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비판과 조치로 대응해 일본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한국의 탄도미사일과 핵 잠수함이 일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핵무기로 일본을 위협하기로 결정했다 등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자민당의 재집권을 위해 혐한을 넘어서 한국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위기 상황이 되면 일본 국민은 집권당인 자민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갑자기 안보 전략 지침에 넣겠다는 발표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는 위기 때마다 혐한으로 지지도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한다 라는 분위기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아베입니다. 일본의 극우 언론 데일리 신초는 31일 갑자기 한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술과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핵탄두는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고 반년이면 완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운반 수단인데 결국 한국은 일본 도쿄를 타겟으로 하는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을 전역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한 연결고리인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풀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 제한 해제로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속임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1200km까지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일본 도쿄를 사정거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한국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를 바탕으로 SLBM을 개발 중이고 그것을 한국 최초의 수직 발사관을 갖춘 잠수함 도산 안창호에 2022년까지 실전 배치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모든 미사일 개발이 일본을 타겟으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군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핵을 가져도 좋다 라고 천재인류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국은 일본을 핵으로 위협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한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에서 핵 보유국 한국에게 일본은 지금처럼 오만한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 라고 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 누구나 기분 나빠하고 열받아서 혐한으로 일치단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스즈오키 다카부미는 이런 지적의 근거로 8월 16일에 게재된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가 작성한 유사시 중국과 일본을 찌르는 독침 16년간 잠자던 핵 잠수함 다시 추진이라는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은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국방부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핵 잠수함일지는 확인해주지 못한다 라는 말은 핵 잠수함을 확인시켜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자는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농축도 20%의 원자로로 4년 안에 시운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핵잠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무장합니다. 이 기사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핵 잠수함은 한국보다 군사력이 강한 중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견제하는 무기이다. 여차하면 베이징이나 도쿄의 지휘부와 주요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독침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 기자의 이런 기사는 바로 일본 극우 세력의 위기 조장용에 이제 와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자극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로 일본을 위협하면서 엄청난 요구사항들을 쏟아놓으려고 한다 라는 문장까지 추가한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평론가인 다오카 슌지도 이런 기사를 작년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다오카는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도입한 것은 북한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도쿄를 공격할 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오카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도 최대 11톤의 무장을 적재해서 무급유 행동 반경이 1250km로 언제든지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3 순항 미사일도 사거리 1500인 이유도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오카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아닌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군은 국방 예산의 확보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부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중요한 때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내 위기를 덮고 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지지도가 낮을 때 정권 유지용으로 한국의 전쟁 도발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오두방정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일본은 이미 사정거리 무제한의 ICBM을 개발 완료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본이 ICBM을 개발한 방식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8일 한미 양국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 목적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내용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로켓 연료가 액체 연료에 비해서 고체 연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의 우주 개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체 연료 제한 해제는 한국 국방력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고체 연료 방식으로 ICBM을 개발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3단 고체 연료 방식의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을 계기로 일본이 ICBM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앱실론은 크기와 중량, 재원에서 미국의 상업용 고체 연료 로켓인 미노타우르 4호와 유사하게 개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노타우르 4호가 미 공군의 ICBM인 피스키퍼를 상업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앱실론은 ICBM의 구조와 성능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한국도 고체 연료 로켓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 정밀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에 고체 연료 로켓을 장착하면 국제 질서의 판을 뒤흔들 공격 수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한국이 고체 연료 제한 해제로 ICBM 개발에 순풍을 단 것이 싫은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게 남은 것은 미사일 사정거리의 제한을 푸는 문제입니다. 탄두 중량은 무제한이지만 미사일 사정거리는 800km로 제한이 되어 있기